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다이아몬드 조대근입니다. 오늘 열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제가 대전,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 부여세요. 그리고 이모님이 예전에 다 대전에 사셔가지고, 대전이 상당히 친밀감을 주는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메이를 18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8년의 경험을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오신 분, 아까 처음도 오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면 그와 같이 기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들 말씀드릴 텐데 저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졸업할 때는 전기전자를 전공을 하면 삼성전자, LG전자 쪽에서 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데려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었습니다. 운이 좋게. 근데 저는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삼성하고 LG를 안 가고요. 자동차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아자동차에 취직을 해서 차량 설계 업무가 아니라 테스트, 전장 실험 쪽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꿈이 뭐였냐면요.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실차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를 직접 운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차량이 여러분들한테 넘어가기까지는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에도 가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도 가고, 실차 테스트를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꿈이었는데,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전장 실험 쪽에 배치를 받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기계공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1차를 떨어지고 2차 대학을 갈 때 거기에 기계공학이 없어서 그냥 전기공학을 간 거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과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기아자동차에 들어가고 나서 진짜로 많이 후회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군대까지 포함해서 7년 전에 내가 선택한 그 과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막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메이에 관련된 강의들을 듣고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십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세요. 근데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아마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때 할 걸. 여기서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아메이가 2번째, 3번째 전달 받으신 분들은 내가 왜 그때 안 했지? 제가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대학을 졸업을 할 때 쌍용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2군데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쌍용을 안 가고 기아자동차를 갔습니다. 한 번도 기아자동차 간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후회했냐면 아메이를 전달받고 정학사님이 쌍용자동차에 있었었거든요. 그때 내가 쌍용에 갔으면 정학수사님을 만났을 거고, 또 정학수를 만났으면 제가 지금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라운이 돼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왜 기아를 갈지? 그런 후회를 하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후회 안 하고요. 아메이를 18년 전에 전달받아서 제가 한 거, 그 자체에 제가 만족하고 있고,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꿈꿔지고, 그런 삶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입사를 해서 전장 실험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좋았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수입차가 없을 때, 저희는 수입차를 분해하고 뜯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아자동차에서 세피아라는 차량, 국내 기아에서 최초로 본인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차량을 만듭니다. 근데 모든 회사들이 차량을 만들 때 글로벌, 내가 만드는 차의 경쟁차를 가지고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외제차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부서가 저희였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 분해하고 조사를 하고 레포팅을 해가지고 설계 쪽이라든지 상품 기획 쪽에다 넘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나마 만족을 했었는데 이제 기아자동차 다니면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기아자동차가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그 전장 실험 파트에서도 실무에 있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팀을 만들어지는데 제가 기획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감히 사표를 쓰고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많이 이렇게 놀러 오시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파상이라는 걸 했는데 그 당시에 BMW 타고 다니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가 신정을 세는데 와서 이렇게 세배를 드리면 다른 분들은 10,000원짜리 이렇게 줄 때 그분은 10만 원짜리를 이렇게 턱턱 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저의 우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분같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오파상을 한대요. 그래서 오파상이 뭔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쭉 보니까 이렇게 뭐 무역거래 같은 거 비슷하게 자그마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업하는 게 제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아자동차에 입사해서 한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도 내 사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한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제가 일본에 기아가 마츠다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본에 한두 번 출장을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당시에 일본을 가면 우리나라는 슈퍼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할인점, CU라든지 패밀리 마트 같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24시간 하고 너무 깨끗하고 야 저거 좋겠다. 저거 하면 참 돈 되겠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기아를 그만두는 시기에 LG25C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알아봤습니다. 그때는 한전 뒤에, 한전 건물, 삼성동 뒤에 그거를 차려놓고 가맹점을 모집할 때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좋아요. 근데 첫 번째 돈이 없고요. 여기서, CU 같은 어떤 24시간 편의점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날의 매출액을 본사로 입금을 한 다음에 월급 타듯이 몇 대 몇으로 나눠 갔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인데 좀 이상하다. 근데 이거는 아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라는 것 때문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취직을 할까 뭐 할까 막 고민하다가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한 1년 정도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전기 재료를 전공을 하고 공부하던 중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김우중 회장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김우중 회장이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럴 때쯤에 대우자동차에서 김우중 회장이 GM이랑 결별을 하면서 자동차를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경력사원을 많이 뽑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한번 툭 넣어봤는데 돼서 대학원 1학년 그냥 2학기 마치고 학교 포기하고 대우자동차에 입사해서 대우자동차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김우중 회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딱 3개월인가 6개월 다니다 보니까 저렇게 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창동에 살았습니다. 경복고등학교 나오고요. 그래서 평창동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못 살던 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평창동에 한 친구네 집을 가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자기 집이라는데 대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가지고 대문을 딱 열었는데 일단 평창동에 있는 부잣집들은 대문을 열면 현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그 충격 딱 봤는데요. 잔디밭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이 한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잔디밭 가운데로 이렇게 돌 같은 게 징검다리 같은 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물레방아가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레방아가 딱 돌고 있고 왼쪽에는 연못에서 잉어들이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야, 얘는 도대체 어떤 애지? 그리고 집에를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틀려요, 저희 집하고. 들어가면 카페트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의 2층에 가서 창문을 딱 봤더니 북한산에서 딱 바라보는 그 평창동에서 바라보는 산은 북악산이라고 그래서 청와대 뒷산이거든요. 그 시야가 너무 멋짓는 거예요. 저희 집도 2층 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대문을 열면 현관은 바로 얼마 안 돼서 있고 문을 열면은 바로 그 앞에 또 다른 집들이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런 데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참 큰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지. 그런 어떤 어릴 때의 그런 막연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우자동차를 들어가고 현실에 부닥치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저렇게 살 수가 없구나.
이제 제가 평창동이었고 제가 결혼하고 분가도 평창동 쪽에 빌라에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면 저희 본가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가면은 한 3, 4분이면 가는데 그때도 제가 드림빌딩을 직금으로 얘기하면 드림빌딩입니다. 와이프랑 차를 타고 평창동의 집들을 한 바퀴 쫙 돌았습니다. 예전에 돌 때, 고등학교 때 내 친구네 집 그 집을 봤을 때는 그 당시는 야, 나 저기 갈 수 있어, 살 수 있어 자신감이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내 뒤에 있는 선배들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 집을 설사 하나님이 나한테 그 집을 준다고 그래도 내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BMW 7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들 드리면은 타실 수 있으세요? 못한다니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벤츠 2 시리즈를 끌고 다니시는데 어저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눈 너무 많이 왔잖아요. 외제차는 전부 다 후륜이라 겨울에는 큰일 나는데 안동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차가 2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냥 횡쪽으로 돌아가지고 퉁퉁퉁퉁 박아가지고 앞, 옆, 뒤 다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벤츠 AS, 지정 AS에다 그렇게 맡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딱 맡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 딱 차를 찾아왔는데 견적이 2,300만 원 나왔더라고요. 웬만한 아반떼 한 대급 아니세요? 즉 뭐냐면 나한테 외제차를 그냥 줘도요. 보험, 세금, 관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걸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갖고 있던 꿈들이요. 점점 작아지고 내 삶에서 내가 예전에 꿨던 그런 꿈들을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부정적인 삶이 계속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갖고 있던 그 꿈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계기가 생긴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업을 하기를 계속 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뭐 용돈 주시고 특히 남자들 군대 간다 그러면 막 친가 본가 한번 쫙 돌면 외가 돌면은 돈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가리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모은 거를 그냥 엄마한테 드렸어요.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옛날에 어머님들은 개라고 드시잖아요. 그럼 이거 돈 모아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돈이 불고 불어서 5천만 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돈이 나한테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드머니가 돼서 회사에서 힘들을 때도 그 돈만 생각하면 어떻게 힘이 나. 그 당시에 5천 원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97년도인가요? 정보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97년도 12월 달에 대기업들이 막 망할 때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을 해서 97년도 중반기 초반부터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있을 때 저희 고모부가 사업을 참 탄탄하게 하셨는데 돈을 꿔달라고. 저한테까지 돈을 꿔달라고 했으면 꿔주면 안 되는데 고모부 이거 늘려주세요. 그러고 꿔드렸어요. 매달 이자 주시더라고요. 97년도 이제 우리 둘째가 태어나면서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장애로 딱 태어나니까 그때 제가 33살 때 그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장애로 태어났는데 처갓집에서는 안동분들이니까 좀 고지식 하시니까 홀투에다 보내자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와중 속에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을 그러니까 평상적인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맨날 울게 되고 뭐 하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딱 한 달 만에 저희 고모부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쌈짓돈이 5천만 원이 공중 분해가 돼서 날아갔죠. 그리고 나서 또 딱 한 달 후에 회사에서 친한 친구 셋이 있는데 자영업을 꿈꾸는 친구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가 아카디아라는 부서에 있었는데 아카디아의 경쟁 차량이 그랜저 V6 그 다음에 렉서스 LS430이거든요. 세 대를 가지고 갔다가 렉서스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덤프트럭이 딱 박으면서 불이 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묻고 이제 집에 와서 저희 와이프한테 막 울면서 못 살겠다고. 나 진짜 못 살겠다. 죽을 것 같은 사람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럼 우리 이민 갑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캐나다 이민을 저희 교회에 있는 친구랑 같이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조리사 자격증 따고요. 저는 이제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해서 영어를 좀 배우고 떠나는 수순을 밟던 중에 회사 후배로부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아메이를 저희 후배가 저한테 아메이야 그러고 오픈한 게 아니라 같은 팀에 있던 후배인데 땡하면 없어지고 땡하면 없어지는데 어디 가니? 그랬더니 본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고 부업으로 알아보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그럼 같이 하자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잡고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샘플룸이라고 있습니다. 연구소에는. 그러면 이제 샘플룸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전 얘기를 지금도 잊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 대리님 이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자기랑 하면 평생 해야 되는데 저랑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제가 급하니까 할 수 있지. 너도 인간성 괜찮고 나도 괜찮으니까 할 수 있어. 오케이. 딱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문을 잠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들이 사업적인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들어오면 안 된대. 그래서 문을 잠고 딱 들어왔더니 이 안에서 이런 종이를 하나 딱 꺼내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폰서 나 AP를 딱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컸잖아요. 후배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그러면 나도 투자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한 달 동안 키웠잖아요. 근데 막상 종이를 딱 꺼내는데 스폰서나 AP를 딱 꺼내는데 우리가 잘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그때 항상 텔레비 이렇게 보다 보면 피라미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거 피라미드다라고 하고 그냥 탁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저희 스폰서한테 참 감사하고 제가 여행 갔다 올 때마다 선물이라도 탁 사가지고 스폰서 주는데 지금 파운더스 에머럴드거든요. 그 친구가 감사한 거는 그 이후로 나를 후원을 잘 해줬습니다. 책상에 이렇게 보면 항상 CD하고 책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데 그거를 듣게 되나요? 그러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바꿔줍니다. 난 안 들었어. 그래도 그럼 그 다음에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커피 먹자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피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같은 팀에서 그래서 한 10번 이렇게 오면은 한 번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꼭 그 샘플룸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침침한 샘플룸으로. 거기 가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해줘요. 회사 소개, 쭉 얘기를 해주고, 알았어. 하다못해 화장실에서 막 들어가는데 그 친구 소리가 나면 막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고, 그렇게 한 2달인가 3달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3달째 딱 도망 다니는데 수익 구조를 딱 풀어주는데 9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된다는 거에 제가 눈이 확 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속이 돼? 그리고 알아봐야 되겠네. 제가 항상 제 OM 들어보신 분들은 90만 원이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근데 그 90만 원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면 그게 금융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볼 줄 알았거든요. 왜? 제가 사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좀 밝았습니다. 90만 원이 자산이 되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던 것이 가양 AP.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설명회를 딱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참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제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는 다솔 아빠 그냥 그만둬. 자기 들어봤는데 늦었어. 저희 본가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 아버님 식사하시다가 밥상 뒤집어 엎으시고 뭐 어머니 교회에서 전달 못하게 하고 처갓집 식구들 안동뿐이니까 다 처남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못 쓰게 하고 집에도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분당을 한 3년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위기였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왜요? 와이프 안 믿어주죠. 친구들 안 믿어주죠. 부모님들 안 믿어주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상황이 아이는 장애로 태어났죠. 갖고 있던 쌈짓돈은 없어졌죠. 그 다음에 그때 IMF라는 게 와가지고 막 이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이런 미팅장이 편했습니다. 미팅에 오면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오면은 또 내가 알고 있는 인맥과 다른 분들을 또 만날 수 있어서 즐겁고 그래서 그냥 이곳에 계속 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사업이 잘 되나요? 안 되지? 여러분도 잘 되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오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뭐 오는데 파트너가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수가 제품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수가 3%를 하면 내가 6%를 하고 그쪽이 이번 달에 물건을 안 쓰면 저는 3%도 못하고 0% 하고 그렇게 한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드디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김우중 회장님이 정경련 회장이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인데 자르지는 않고 인원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저희 아카디아라는 부서가 없어지고 거기에 3분의 1은 영업으로 가고 3분의 1은 폴란드로 쫓겨가고 3분의 1은 품질 쪽으로 가고 그때 제가 이제 품질 쪽에 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회사에서 전달을 안 했는데 내가 이분들한테 꿈과 비전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메일을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미나에 10개월 동안 맨날 혼자 갔는데 11개월째 한 명이 탁 온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제일 처음에 이제 OM에 초대를 해서 정학수사님 OM을 이제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저는 뒤에서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비전 좀 보게 해달라고. 왜요? 파트너들이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저는 꾸준히 전달하는데 다 안 믿어주고 하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한 사람을 모시고 왔으니까 얼마나 제가 간절했겠어요.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듣더니 괜찮네? 그리고 나서 A 스텝을 듣고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파운더스 사파이어, 밑에 파운더스 사파이어,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렇게 그룹이 커가기 시작을 하더란 얘기죠. 저는 거기서 딱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9개월 25일까지만 사업을 하고 안 했다면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전주에 OM을 내려갔습니다. KTX가 시간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고속버스를 타야 되는데 7시 25분 차를 타야 되더라고요. 그럼 저희 집에서 6시 40분쯤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핏백 딱 메고 6시 45분에 나가는데 어둡잖아요 요새.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대우자동차 다닐 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집에서 5시 45분에 나가야지만 6시 20분에 통근버스를 탈 수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새벽기도 다니고 이럴 때는 전혀 똑같은 어두움인데 그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전주에 OM하러 가는데 그 새벽에 핏백을 메고 딱 나가는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나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지금도 내가 그때 다가온 아메이를 안 했다면 18년 전에 다가온 아메이를 내가 안 했다면 지금도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대우자동차 출근하는 삶으로 바뀌었을 텐데 지금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전주 가는 그 3시간 반 동안 차에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전주를 가는데 그 옆에 그 창가에 비친 그 눈 내린 산들 내가 여유가 없으면 그런 게 안 보였을 텐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요 저 산 너무 아름답다. 차가 3시간이 걸려도요 하나도 지루한 게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잘 나가던 두산그룹이 구조조정했는데 지금은 20대까지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이 잘 나가고 있지만요, 속에 들어가 보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1조, 2조씩 적자를 봐가지고요, 지금 현지,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주재원들 다 지금 컴백합니다. 제 교회 동기가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베트남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철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철수했을 때 한국에 왔을 때 자리가 없으면 그냥 옷을 벗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 강국입니다. 현대, 대우, 삼성. 지금 4, 5조씩 적자를 보고 있죠. 지금 대우자동차 지금 구조조정 진행되고 있죠. 시기적으로요, 너무 힘든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레드킨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중에 네이버 좀 쳐보십시오. 그 앨리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 빨간 옷을 입은 요정한테. 요정님, 나 열심히 뛴 것 같은데 제자리예요. 그래. 그러니까 요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네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제자리야. 그나마. 네가 앞서가려면은 2배, 3배 뛰어야 돼.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있나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1~2배 앞서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지금 퇴보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알 수 있지 않나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이 시대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도와주겠지. 나라가 책임져 주겠지. 그냥 잘 살 거야. 그 막연함을 갖고 우리가 사는데요. 냉철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열심히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똑같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러려면 방법은요, 도구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대우자동차에 지금 다니고 있다면 팀장입니다. 열심히 살지요. 근데 내가 앞서갔을까? 아니, 그 자리에 있을 거죠. 근데 저는 제 동기들, 아니, 제 친구들, 동기들 다 합쳐서 내가 봐도 제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지금 의사인 친구들도 많지만요,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들 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예요? 내가 18년 전에 비록 우리 아이 때문에 아메이를 비전을 보고 진행을 했지만 그 도구가 다른 도구에 비해서 나를 앞서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꼬마가 이제 둘째가 그 장애를 타는 그 꼬마가 올해 고3이 돼가지고 수능을 봤습니다. 걔가 항상 지 엄마하고 싸우는 얘기가 열심히 해. 나 열심히 했어, 엄마. 그리고 맨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 열심히 한 거 나도 알아. 아빠가 인정해. 근데 다른 애들도 열심히 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엄마가 얘기하듯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모의고사 때는 막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거기 맞힐 수가 있었는데 수능을 딱 보니까 웬걸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난리 났죠. 제가 그랬어요. 너 봐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 아, 자기가 실수를 했대. 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올해 수능이 어려웠대. 잘하는 애들은 어려워도 자기 등급 맞아.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의 그거는 이 변이지. 공부 잘하는 애들 봐라, 네 친구들. 다 자기 등수 다 나오지 않았니?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레드킨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도구를 갖고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서 파트너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나 혼자 다녔던 세미나가 이번 달에 2명이 가고 그 다음 달에 4명이 가고 그 다음 달에 8명이 가고 그 다음 달에 16명이 가는 거예요. 막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저는 그때 또 한 번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를 했어요. 왜요? 제가 10개월 동안 파트너 없이 다녔잖아요. 근데도 저는 이 자리를 꼭 지켰거든요. 와서 강의 스폰서랑 사장님 일주일에 2-3번 오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와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 10개월 동안 제가 내공을 많이 쌓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10개월이 지나서 막 사람이 생길 때 뭐가 가능하냐면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됐더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하자마자 아메이 사업을 하고 하자마자 아메이 사업을 했다면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네트워크는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들 혼자 오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고 지금 사업이 잘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이 자리에만 있고 여러분들 시스템 안에만 있고 스폰서랑 상담을 하면서 꾸준히 비즈니스를 하면 이 사업은 반드시 커지는 사업입니다. 근데 내가 시스템 안에 있지 않고 스폰서랑 상담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자리에만 있으면요 이 사업은 반드시 커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커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혼란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사업, 아메이라는 사업이 이 도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시간 투자 꼭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것도 한두 달 하다가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제 파트너들 보면요. 비전 봤대, 본인이. 그리고 전달을 해, 3명한테. 그리고 4명이 고만둬, 자기까지. 그게 바로 저는 이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공하고 싶으면요. 인내하시고 꾸준히 비즈니스 하시면 반드시 저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 거는요. 어떤 원리를 제가 알게 됐냐면 성공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성공에 대한 원리.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요새 젊은이들, 꿈이 없는 젊은이들, 꿈이 있는 젊은이들 금수저, 운수저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내가 성공에 대해서 진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변해가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성공은 100%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 성공은 그래서 저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이렇게 보시면 성공의 인자들이 많습니다. 성공학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러면 거기 성공학 강의를 들어보시면 강의에 꿈도 있어야 되고요. 목표도 있어야 되고요. 나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인내, 뭐 열정 이런 인자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거기에 딱 비춰보고요. 내가 간절한 꿈이 있느냐? 나는 열정적이냐? 나는 변화를 하고 있느냐? 나는 자기관리가 잘 되느냐를 여러분들 스스로 냉철하게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작은데 나를 놓고 그 인자들을 놓고 제가 저의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랬더니 택도 없더라고요. 꿈도 없지요. 열정도 없지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도 잘 안 되지요. 게으르지요. 그런 나의 모습을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부족한 나를 그러면 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훈련했습니다. 내 관리가 안 되죠? 그럼 내 관리하게끔 훈련했고요. 내가 열정이 좀 약해. 그러면 누군가한테 내가 열정을 좀 갖게끔 내가 막 미팅 때 이런 앞에 일찍도 와서 앉고 그런 것도 하고요. 믿음이 약해. 그러면 교회 와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나의 모습에서 이게 점점 10점 만점이면 점점 50점, 5점, 6점, 7점으로 가더란 얘기죠. 근데 그리고 나를 보니까 가면서 내가 성장하더란 얘기죠. 3% SP, GP 플래티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거는요, 훈련입니다, 훈련. 저는 이 원리를 알고요, 내가 이거를 20대에 알았으면 지금 나의 모습은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됐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성공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집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변해가려고 노력하는 그 훈련, 그게 저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도 상속이 되고 가난도 상속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제 친구들이 부자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에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은 시스템을 갖춰졌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이 돼 갑니다. 근데 부자인데 그냥 부자들 있잖아요. 뭐 건물 한 2-3개 있다? 뭐 있다? 3대를 못 갑니다, 여러분들. 막 집안 싸움 나고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제 친구들 평창동에 살고 있는 친구들 지금까지 평창동에 살고 그 집에서 사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요. 부자가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틀린 거는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자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하면 들으려는 자세가 돼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가난한 친구들 만나보셨나요? 친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셨나요? 그런 사람들은요. 부정적입니다. 자기 관리 안 됩니다. 진짜 깨어있고 그렇게 부자들은요. 약속을 정해. 전화를 해. 만나기로 했어. 근데 약속이 취소되면은요. 일주일 전에 이틀 전에 전화가 옵니다. 야 진짜 미안하다. 그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너랑 약속을 못할 것 같아. 다음에 하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약속을 해놓고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장소에 안 와 있잖아요. 하다못해 오늘 내가 픽업을 하게 됐어. 그 집 앞에서 내가 대기를 해놓고 야 내려와라고 전했더니 깜빡했대. 연락 못해도 미안하대. 자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남의 시간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요. 틀려요. 생각이 틀립니다. 생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럼 그런 마인드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마인드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뭔가 도전해서 이뤄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메이를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성공을 하든 안 성공을 하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마인드가 바뀐다는 것, 생각이 바뀐다는 것, 저는 그게 너무도 좋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열정을 갖게 되는 그 모습. 그게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려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어떻게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금수저, 운수저도 분명히 차지는 하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중요한 팩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를 우리 자녀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하시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변화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변화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성공은요, 도전도 있지만 제일 먼저가 뭐냐면 성공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사인해달라고 막 숙제들 내주잖아요. OM 듣고 사인해달라고. 사인 받아오라고. 그럼 저는 꼭 씁니다. Success is change. 성공은 변화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저는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게 전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시간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냥 하는 사업 없잖아요. 다 돈이 투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아메이는요. 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거를 축적이 돼서 나한테 수입으로 발생되는 사업이 바로 이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업에 조인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 고개더 시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써보라고, 시간 관리를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론펌 중에서 최고가 어디입니까? 김앤장이잖아요. 김앤장. 김앤장에 있는 제 파트너의 오빠가 변호사입니다. 거기는요 10분 단위로 내가 할 일을 기록한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0분 단위로 여러분들이 한 일을 하루 정리하라 그러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쓸 게 없어. 일단은요. 10분 단위로는요. 왜요? 그냥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웃집 아줌마하고 커피 먹으면서 브런치 먹는데 3시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먹다 보면 애가 오니까 집에 와서 뭐 밥하고 뭐 하다 보면 또 3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텔레비 보면 3시간. 그럼 하루 훌쩍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10분 단위로 적어보세요. 미쳐버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고개더 시트는 뭐예요? 1시간 단위로 돼 있지 않으세요? 그 1시간도 여러분들 못 채우세요. 근데 그거를 채우다 보면은 뭐를 할 수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중에서 죽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세요. 괜히 맨날 바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바쁘지 않으세요? 한가하세요, 대전은? 바쁘시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쁘고 몸이 바쁜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수치화하고 계량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바빠요,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납니다. 그거를 수치화 계량화했을 때는. 저는 그거를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시간,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줘요. 여기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회사 끝나고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안 가시잖아요.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그쵸? 그 다음에 술 한잔 드시고, 또 뭐하고.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려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내가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시스템과 기본에 충실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메이가 뭐 방법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기본은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폰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전해주는 스폰서 또는 업라인하고 밀착하시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플러그인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저는 시스템과 기본에 충실하는 거거든요. 저는 누핀을 이렇게 가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가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가고 수석을 갑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랠리 인정식이 끝나면 돌아오는 OM 때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줄 서서 OM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언제 제일 하기 싫은지 아세요? 여행 갔다 올 때. 발리에서 막 6박 7일 막 놀고 요번에 또 3월 달에 또 시드니 갔다 오거든요. 그럼 그런데 막 여행 가서 막 놀다가 한국 가서 사업을 하려면 막 깜깜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말,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든 지금 그대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3%의 마인드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3% 때 어떠셨어요? 막 들어놓으면 천장에 막 당구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메이 사업을 전달해서 내 밭이 죽어갈까봐 막 타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기는 그렇게 안 하나 보죠?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나의 3%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인하고 결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매일 보는 와이프니까 미인이 미인으로 안 보인대요. 저도 그런 사람에서 살고 싶어요. 미인이 미인으로 왜 안 보일까? 나는 우리 와이프가 지금도 이쁜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열정이 안 생기니까 부부싸움 하게 되고 뭐 헤어지게 되고 막 그런 거듯이 우리가 아무래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본능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를 항상 할 때 언제 제일 위험하냐? 내가 뉴핀을 갈 때, 내가 잘 나갈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시라는 얘기죠. 그 3%의 마음으로 돌아가시라는 얘기죠. 김병주 사장님의 CD 중에서 예전 CD입니다. 설레일 때 본 아메이가 진실입니다. 저는 그 문구가 지금도 제일 좋아요. 설레일 때 본 그 아메이가 진실입니다. 아메이 처음 듣고 90만 원이 상속이 돼? 내가 저렇게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90이 아니라 900, 1000만 원이 나와도요 설레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100% 열심히 했다면 지금은 너무 쉬면서 하는 것 같아. 제가 봐도요. 3%의 열정을 18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왔다면 저는 지금 크라운 앰버서더가 됐다니까요. 근데 지금 크라운 앰버서더 못 됐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백투더 베이직 나 3% 가야지 해도 그게 안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기본으로 돌아간다. 내가 기본에 충실한다는 거를 계속 갖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다이아몬드 가시고요. 수석 다이아몬드 가시고요.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큰애한테 군대를 갔는데 뭐 이렇게 막 해요.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걔가 지 엄마나 저한테 아빠 엄마나 열심히 해. 더블 안 가? 막 그러면서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2002년부터 매년 삿포로를 가서 이렇게 스키를 타다 보니까 아메이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들어가서 사업 설명회도 제 거 들어보고 세미나도 왔다 가니까 핀 체계도 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시키면은 걔네들이 아빠 엄마 열심히 해. 나도 내 거 열심히 할 테니까 언제 더블 가는데? 막 그러고 그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재밌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할 때 이 비즈니스를 크게 할 수가 있고 오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았던 건 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저 아메이 사업 잘하게 생겼나요? 남들이 그래요. 잘하게 생겼다고. 저 아메이하고는 체질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성격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메아리 치는 성격 아세요? 그게 뭐냐면 10년 전에 사장님이 제 친구인데 저한테 욕을 했어. 10년 만에 딱 만났어. 그럼 반가운 게 아니라 그때 그 욕이 생각이 나. 그렇다고 제가 뒤끝이 있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뒤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성격은 아메이를 못해요. 왜? 아메이는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거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친구를 보면 그 거절한 게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또 아메이를 전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격은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제가 그렇다고 뭐 얼굴이 잘생겼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머리 빠져가지고 뭐 저 뒤에서 보시면 70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막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메아리 치는 성격이요. 그냥 그러는구나. 스킵하게 되는 어떤 그런 변화. 처음에 저도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변화하려고, 내가 성공을 하려고 그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게 변화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는 사정이 틀립니다. 왜요? 저는 제 둘째가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걔한테 90만 원을 내가 상속시켜준다는 어떤 그런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아메이 사업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래도 걔만 딱 생각하면요. 그냥 내 친구한테 찾아가게 돼 있어. 야, 아메이 하자. 뭐 하자.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저같이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아니고 다 먹고 살만 하시고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간절함,
그 꿈, 비전, 그 꿈과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 있으세요? 내가 그 꿈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뛰어. 그 꿈을 생각하면 내가 진짜 그 비전을 생각하면 아 그래 내가 여기 있다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냐는 얘기죠. 꿈과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메이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변화하셔야 되는 거죠. 꿈과 비전이 그래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성공의 어떤 인자로 계속 여러분들을 당금질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격이 고착화됐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이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류하느냐.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요소거든요.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 있지 않습니까? 맹모가 계속 3번을 이사 가면서 그 맹자의 주위 환경을 바꾸다 보니까 맹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성인이 됐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어. 근데 초대가 안 됐어. 그러면 날에도 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안 오면 자기도 안 와. 그럼도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근데 그 변화 속에서 지금은 세상도 빨리 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내가 힘들지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30년 된 코닥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망했습니다. 근데 디지털 카메라의 원천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코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필름 회사의 전 세계 마켓 시어 60에서 70%가 코닥에서 수입이 발생이 되니까 그 기술을 사장을 했는데 30년 만에 그 기술 때문에 망했죠. 제가 얘기 드리는데 지금은요. 그런 디지털 카메라 회사도 좀 있으면 망합니다. 왜요? 핸드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사람이냐면요. 세상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나비 예전에는 그냥 내비게이션 했지만 그게 전부 다 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카메라가 다 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핸드폰 안으로 여러분들 메일도 체크하죠. 그 다음에 팩스도 보낼 수 있죠. 못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무실에 공실률 너무 많죠. 내가 움직이는 게 전부 다 사무실이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로. 그 코닥이라는 회사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망하잖아요. 소니라는 회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A1, 98년도에 5A1, 지금은요, 1조 정도 적자를 보는 회사, 삼성은 98년도에 36기업, 지금은 흑자를 보는 회사. 여러분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책을 읽어보셨나요? 그 삼성이라는 회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와이프와 아이들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런 고통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삼성 이건희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나는 어떠냐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신들은 어떠냐는 얘기죠. 세상은요 지금 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바뀌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들 순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힘든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뭘 놀라냐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지? 톨게이트 지나가 보세요. 하이패스로 축축축축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 넣을 때 요새는 사람이 넣어주는 주유원이 넣어주는 주유소 찾기도 힘들어요. 전부 다 셀프로 다 바뀌고 있어요. 즉 일거리가 지금은 없어지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는 얘기지. 결국은 아메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메이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거냐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성장할 거냐는 얘기죠. 아메이밖에 없어. 그래 나 아메이 해. 근데 어떻게 성장할 거냐는 얘기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그래 나와 같이 사업을 잠시 같이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그릇을 준비되지 않으면 나랑 같이 비즈니스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저랑 같이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왜?
이제는 아메이 좋은지는 다 알아요. 여기 보니까 젊으신 분들 많네. 예전 같으면 아메이 뭐 다단계예요 그럴 텐데 너무 많으시네. 오케이, 아메이 좋아요. 비전 봤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아메이 전달하고 뭐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돼야지. 내가 준비가 되려면 사람들이 나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나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메이를 떠나서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도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메이가 항상 신문 같은 걸 보면은 뭘 보냐면 CEO가 죽어가는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를 살리는 이런 내용들의 어떤 그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왜? 내가 CEO라고 생각을 하니까. 독립자영 사업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CEO예요, CEO. 3%도 CEO고, 속다이먼드는 저도 CEO고. 그러면 내가 3%야, 만약에. 그러면 나와 같이 뭐 소비자도 있을 거고, 뭐 아메이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서 이 사람들을 SP를 보낼까? 또 이 소비자들은 나한테 소개도 많이 시켜주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돈 되게 해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CEO라는 거예요, CEO.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고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CEO고 또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은 여러분들의 계열사 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독립시키면서 똑같은 CEO로서 비즈니스를 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항상 그 CEO의 마인드로 저는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모든 분들은요, 3%도 CEO, 6%도 CEO, 본인 자신이 다 CEO라는 얘기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큰 CEO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작지만 큰 CEO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대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삶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제가 98년도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부업으로 비즈니스를 하다가 5년이 되니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전업을 했습니다. 전업을. 2002년도 월드컵 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7월 1일자로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전업을 했습니다. 전업을 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다가 그것도 한 일주일 자동으로 일어나다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눈 뜨면 10시. 그래서 제가 아침 미팅, 낮 미팅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사학가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제가 다이아몬드 갔을 때는 남성사학과가 70%, 여성사학과가 20%, 30% 없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제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비즈니스 틀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성장을 계속 해오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봐도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아메이 사업을 비전을 보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가 전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 네트워크를 남성사학과에서 여성사학과로 딱 바뀌게 해주셨죠. 제가 이번에 발리를 갔다 와서 또 다른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제 그룹 자체에서 2030이라는 미팅을 진행을 해서 제가 저희 그룹에서는 그래도 저희 그룹이 좀 젊은 축에 평균이 40대 초반이니까 평균치가 40대 초반이 젊은 축인데 이거 더 젊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변화가 쉽나요? 어렵습니다. 파트너들, 리더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면요. 뭐를 해요? 반대들이 너무 심하잖아요. 변화하려고 하질 않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요. 그 변화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다이아몬드가 딱 되고 나서 이제 전업을 하고 나니까요. 내 삶이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완전히. 저는 처음에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인정 안 해주시던 부모님들을 랠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7월 1일자로 돼서 향군회관에서 막 우리 아이들이랑 포용하고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스피치를 딱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좋으셨나 봐요. 하루는 야 좀 내려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봉투를 줘요. 이렇게 딱.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축 발전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저 뭐 개업한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냥 써라 그러고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장인 장모님도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쭉 가시면서 아메이가 좋은 거를 보신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첫 여행을 딱 가는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도 제품 하나도 안 쓰셨으니까요. 첫 여행을 딱 갔다 오고 나서 더블 X 하나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첫 여행 갔다 오고 이제 집에다가 모시다 드리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좋네. 여행 간 사람들이 좋네. 두 번째 여행 갔다 오시면서는 누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행을 제주도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께 엇박자로 모시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딱 모시고 가니까 제주도는 일단 말이 되잖아요. 신라호텔 로비에다 전화해서 이 방 얼마짜리냐. 그걸 다 따져보시더니 이거 진짜 고급 여행이네.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을 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그렇게 반대하셨던 부모님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인정해주고 자식을 인정을 해주는구나. 저는 언제 진짜 좋았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가실 그 차수가 중국 사냐였습니다. 사냐를 가서 겨울에 석양이 탁 지는 데서 이제 우리가 저녁을 먹거든요. 뷔페를 먹거든요. 그래서 딱 먹는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도 한두 번이지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두 레파토리가 있는데 장애를 키우는 너를 내가 어떻게 보니 맨날 그 얘기해 맨날.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괜찮은데요. 막 듣기 싫어. 두 번째는 내가 용돈 드릴 때마다 잠 안 자고 버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쓰니? 이 두 얘기를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 두 번째 얘기는 엄마 그래도 내가 대우자동차 다닐 때보단 나아. 그러고 드리고요. 첫 번째는 계속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딱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는 됐다라고 얘기가 딱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그 어떤 그 효보다도 아버님이 야 너는 이제 됐다. 이렇게 막 누리고 막 여행 다니시면서 우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됐다라는 그 한마디가요. 저를 너무 막 기쁘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재산을 저를 안 주신다는 얘기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튼 그 한마디에 내가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는 그 어떤 근심, 자녀의 입장에서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넌 됐다. 저는 그 한마디가 지금도 참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한 기대? 이것도 너무 큽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 매년 가는 여행. 제가 대우자동차 다닐 때 영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제 와이프가 영국을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영국 히드로공항까지 왕복 150만 원입니다. 야, 그거 한번 뽑아봐. 150만 원. 제가 10일 동안 체류하니까 플러스 100만 원, 250만 원만 있으면 영국 제가 출장 갈 때 같이 갔다 오는데 그때 제가 70만 원 월급 받을 때니까 못 데리고 갔어요. 저는 그때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다 결혼하실 때 남편이 막, 야, 내가 여행 맨날 데려다 놓고 다닐게. 막 감언이설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근데 그게 딱 막상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2000년도부터 괌 여행부터 제 와이프랑 같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하고 2000년도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전 너무도 즐겁고요. 이제 발리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시드니 가거든요. 그런 여행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또, 겨울에 10월 달에 제주도 가죠. 겨울에 또 두바이 예약돼 있죠. 그 다음에 내후년에 다이아몬드 여행이 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태리 배낭여행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우리 애들이랑 같이 배낭여행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태리 배낭여행.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또 뛰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거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순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 안 해. 아내를 사랑 안 해. 들어가기만 하면 막 집에서 싸우기나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남편의 얘기가 들려요? 하는 얘기 족족 다 반대로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가정이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의 거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선순환의 고리로 돌려면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돼. 그럼 사랑하다 보면은 남편의 얘기 또 남편이 나의 얘기를 잘 들어줘. 들어주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돼. 그쵸? 이게 바로 선순환의 고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스폰서가 이거 하세요 그러면 도리어 더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아, 저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해. 그럼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 사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만나면 스폰서 만나면 또 징징거려. 사업 안 된다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일단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스폰서와 파트너를 사랑하다 보면 뭐가 들리냐면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말을 들리면 아, 내가 저렇게 한번 해보지, 해야지. 그래서 하게 돼. 그러면 스폰서가 나를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나쁜 일을 가르쳐 주겠어요? 좋은 일을 가르쳐 주잖아. 그럼 사업이 더 잘 돼.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선순환의 고리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거는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폰서나 파트너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룹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리더를 사랑하시면요. 아마 이 미팅장의 분위기도 너무 좋을걸요? 화기애애하고 근데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네. 안 사랑하나 봐. 안 그렇죠? 그게 바로 나의 사업을, 나의 가정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선순환의 고리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 믿던 남편을 내가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내 파트너도 내 남편도 내 스폰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의 제도 꿈이 있잖아요. 꿈. 제 비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83학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요새는 제가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도 가야 되겠고요. 멋지게 은퇴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멋지게 은퇴하고 싶은 게. 멋지게 은퇴해서 진짜 멋진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삿포로를 10년 동안 갔더니 삿포로가 너무 좋아요. 삿포로가. 그래서 그 삿포로에 가서 제가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좀 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멋지게 은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모세는 딱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는요 너무도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고생시키고 40년 동안 200만이라는 인구를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그 앞에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세가 그때가 최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최절정.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너 쉬어라 그러고 딱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멋지게 은퇴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몇 년도 무슨 핀에서 은퇴할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멋있게 은퇴하고 싶으니까 그 은퇴하는 시기는 나도 몰라. 그 대신에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사업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도 제가 더 열심히 사업할 거요. 그러고 나서 너 스톱! 그러면 저는 멋지게 은퇴하고 싶은 게 지금 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화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것만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용 23장이라는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보니까요. 그 중용 23장에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혀지고 밝혀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용 23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아미랑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여러분들 3%인 여러분들은 진짜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디시드러스 하나 갖다 달라. 야 그냥 네가 알아서 써.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진짜 정성스럽게 데모도 보여주고 사업 안 한다는 사람 가가지고 얼내고 덜내고 야 아메 사업해 너 비전 봐야 돼 그러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그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뭐가 나오냐면 정성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작은 일을 찔끔찔끔을 모아보면 뭐가 돼요? 정성이 배어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겉으로 배어나오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이내 밝혀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밝혀지면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남을 감동하게 되잖아요.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은 단순해요. 중용 23장이 딱 맞는 거야. 작은 일에 충성해. 그럼 충성하다 보면 정성이 배어나와. 그럼 정성을 보다 보면 상대방이 뭐를 해? 감동을 받게 돼. 그러면 감동을 받게 되면 변화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면서 무슨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짜 변화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정성스럽게 제가 갖고 있는 경험담을 얘기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 있는 그 딱 한 사람이라도 변화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된다면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저는 그거로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2015년도 잘 마감하시고 2016년도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 대박 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